예, 3월 13일 수요일 장마감 5%입니다. 오늘 지수도 나쁘지 않았죠. 예, 근데 종목별로 좀 출렁거리고 등락이 있는 게 있어서 좀 볼 거는 좀 많았던 하루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 흐름 괜찮아요. 어제 미국장이 보면 CPI가 좀 높게 나왔는데도 장은 괜찮았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실전 투자 젤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자, 어제 미국 CPI가 나왔는데 2월달 거 컨센보다 살짝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 괜찮았고 우리 엔비디아 보여드리겠지만 반등이 상당히 세게 났어요. 7% 넘게 올랐고 주변주 다 올랐습니다. 이런 주도주 반등 전략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코스닥 위주로 어제부터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수가 사실 지금 돌파가 되고 있다 봐요. 코스닥이 좀 더 낮고 오늘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가 또 나쁜 날도 아니었습니다. 섹터들이 좀 시소를 타고 있는데 선순환 되는 건 좋은 거예요. 차라리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큰 흐름상 다 말씀드릴 거고 오늘 바이오가 상당히 출렁거렸지만 우리는 주도주 계속 공략하면서 이슈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로봇도 지금 좀 괜찮아요. 오늘 이렌시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는 중이거든요. 아직 괜찮네요. 홀딩하는 구간이고. 자, 미국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예전 같으면 시장이 자꾸 변한다 그랬잖아요. 작년에는 물가나 금리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경기랑 어닝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도주 장세로 더 집중해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가 거의 8, 90%예요, 사실은. 예전같이 그래 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리가 좀 올라가더라도 주도주나 돈 버는 쪽이 확실히 굵고 좁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어쨌든 낮출 거란 얘기를 계속 파월이 하고 있어요. 정치 파월, 그 다음에 어떤 그 인슈런스 커스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어제 사실 CPI 치고 정시가 상당히 좋았던 그런 날입니다. 자, 내용도 나중에 주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쉘터 있잖아요. 자기가 주인인데 OER 그 임대를 해서 어떻게 될 거냐. 임대료도 지금 좀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좋은 면입니다. 자, PC는 29일 발표하니까 봐주면 돼요. 자, 엔비디아가 이제 920불 다시 왔습니다. 1000불을 재도전할 텐데 거기에 대한 전략을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오라클 어제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AI 빅뱅이 확장되는 가운데서 흐름을 좀 좋게 만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매크로 보고 있는 10년물 금리는 4.14 살짝 올라와 있지만 나쁘지 않고요. 자, 그게 지금 미국 정시도 보고 금리도 보고 엔화도 다 보고 있는데 어쨌든 국채 입찰도 보면서 괜찮은 흐름입니다. FMC는 20일 날 있는데 블랙아웃 기간이니까 뭐 금리 동결될 거니까요. 뭐 큰 흐름은 아니라 봅니다. 여전히 종목 위주로 주도주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랑 환율도 1312원 나쁘지 않아요. 자, 오늘도 이제 중국은 그냥 우리나라 도움을 되냐 피해를 주냐 그건 보고 있는데 반등세가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고 양해 끝난 후에 실망도 많고 시진핑 독재 체계를 공고히 한다. 이렇게 비판도 사실 많은데 어쨌든 우리 보는 거는 이제 그 정시 위주로 보니까요. 두 개가 반등세 유지하고 자, 근래 들어서 거래 대금이 살짝 증가해요. 자, 중국의 인민들 부추들이 자꾸 다른 나라 투자한다 했는데 어쨌든 계속 메리트를 줍니다. 부양책 주면서 거래 대금 살짝 증가하는 거는 반등세 나쁘지 않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주변국 일본과 대만은 반도체 보고 있잖아요. 오늘 TSMC는 1% 올랐어요. 한인수는 빠졌는데 TSMC는 여전히 메인이다답게 계속 올라가 있고 일본 반도체는 제가 엔화담보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조정은 살짝 등락하고 반도체 종목기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달러 100이고 그냥 보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증시가 지수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코스닥이 지금 오늘 음봉을 맞았다가 빠졌다 올랐는데 여기 바이오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추세 유지됩니다. 어쨌든 작년 그 언제죠? 그 산타랠리 끝났던 12월 말 고점을 돌파하고 있어요. 890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900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하지만 올라갈 때마다 조금 매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또 간만에 선순환 돌면서 밸류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오늘 은행주도 많이 올라가고 오늘 자동차도 괜찮았어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매수가 살짝 들어왔거든. 외국인들이 플러스 나인 상태인데 변한지 아닌지 살짝 볼게요. 자, 코스닥이 올라가면서 못 올랐던 종목들 그동안 되게 많이 빠졌고 되게 떨어졌던 거 많거든요. 그런 테마들이 선순환 살짝 도는 흐름들도 있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 강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 바이오 급등난 이슈 말씀드릴 거고. 자, 제가 지수를 볼 때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주요 섹터를 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이오도 살짝 빠졌는데 종목별로 왔다 갔다는 게 있고 반도체는 미국 괜찮은데 아침 떴다가 조금 밀려요. 하지만 우리 대장주도 다 괜찮습니다.
자, 밸류업은 지수를 불안시키는데 도움을 줬고 2차 전지는 어제 올랐지만 여전히 보수주의다 보니까 오늘 또 안 좋아요. 로봇 반등 주고 있고 나머지 테마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밸류업은 여전히 관심을 가진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어떤 빅피처, 외국인의 빅피처 말씀드리면서 추세가 올라가는 거는 지수 반등을 주는데 도움을 주나 보면 되고, 은행주들이 자꾸 신고가 가요. NH투자 같은 데서는 자사주 매입해서 막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효과나 액션을 취하는 데는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아만 기준으로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간만에 제주은행 같은 그 밸류업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개인들 좋아하는 거 반등을 좀 세게 주고 있는데 또 15,000 근처가면 매도할 자리로 보고 있어요. 자, 개인 약가끔 여지 좀 빠졌는데 종목 장세 중요하지만 오늘 또 살짝 올라서 어쨌든 유지하고 있는 53조대입니다. 요거는 제가 주말에 설명드릴게요. ETF는 물어보신 분 계셔가지고. 자, 오늘은 제가 반도체보다 바이오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이오를 왜 봐야 되냐면 어쨌든 코스닥의 가장 큰 비중입니다. 2차전 빼고 가장 큰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는 알테오젠 어차피 대장주예요. 신고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오늘 20만원 돌파되면서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코스닥 그 시총의 3위인 HLB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등락이 되게 심했어요. 이슈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저는 추가로 들어갈 수 있고 20만원 소화되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타임이라 보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추매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우리 주도주 잘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AI 빅뱅 확장 테마라서 지금 우리는 임상이다 이런 것들이 기대를 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투심이나 우리나라 장세에서 바이오주는 꼭 봐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임상이나 내용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수급 위주로 추세 위주로 보는 게 저는 여전히 맞다 생각하고요. 4월달 5월달에 여러 가지 학회가 있어요. 미리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5월달에도 이보다 더 큽니다.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있어서 아스코라거든요. 그 3월달에는 계속 바이오는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상당히 큰 출렁거림이 있었어요. 제가 뭐 얘기는 다 드리고 우리는 괜찮다 말씀을 다 전해드렸지만 HLB 있죠. 우리 간종으로 계속 봤던 종목이고 8만원부터 살짝 조심하라 그랬는데 돌파했잖아요. 돌파해서 신고가 간다 그래 놓고 오늘 확 15% 뺐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영 치읓글에서 이제 양아치 무빙 이런 얘기를 드릴 때 있는데 자체로 나쁘다기보다는 변동성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할 때 저랑 안 맞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나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진양곤 회장이 이거 찌라시다. 이거 뭐 특별한 문제 없다고 한번 또 이제 그 불을 끄긴 했어요. 공시를 바로 냈는데 문제는 이제 바이오로 볼 때 수급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수급을 보면 예전에 제가 몇 년 동안 그 10년 보고 있는 종목인데 HLB가 얘 말고도 계열사가 7개가 상장돼 있습니다. HLB가 시총이 코스닥 3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커요. 지수 영향이 큽니다. 근데 이거를 100억씩 막 장중에 때리면서 뭐 그게 찌라시든 뭐든 급등급락을 시켜요. 그럼 제가 예전에 했던 전략 이런 것들은 큰 흐름상 수급이 크면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흐름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나와서 제가 조금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는 거지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아니라 그랬지만 저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관중은 하지만 계속 조심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이나 우리 갖고 네로케온바이오가 등락이 많았어요. 알테오젠은 뭐 전해드렸지만 신고가 나는 상태로 출렁거리더라도 계속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대장주로 보시면 되고요. 레오캠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얘도 시총 10매이기 때문에 큰 회사인데 75,000원 대기사의 신고가에서 출렁거리고 있지만 물량 소화되는 과정이라 보고 행보 조정이라 보니까요. 두 나쁘지 않게 보시면 돼요. 오늘 HLB는 하여튼 관련 계열사 다 움직였는데 원래 진 대표가 사실 이게 제가 드릴 말씀 많은데 이것도 주간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뭐 공시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이오는 내용 때문에 이슈 때문에 말씀 먼저 드렸고요. 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섹터인 반도체 그 엔비디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 우리가 또 보고 있어야 되니까. 자, 엔비디아가 이제 보시면 그때 우리 970 갔다가 950 정도에 팔았다 20% 팔고 80% 들고 있습니다. 예, 중기 포트이기 때문에 들고 있고 미국은 단타는 이렇게 치면 안 좋아요. 저희가 800불 초중반 말했는데 840불 찍고 어제 830불 넘게 올라갔어요. 7% 넘게 급등을 했는데 장중에 더 올라갔네요. 그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1000불을 또 시도를 합니다. 970불 신고가랑 이 1000불, 1000불이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신고가 근처 가면 일부를 좀 파는 성격도 있지만 이 돌파를 하게 되면 이건 충분히 힘도 있잖아요. 하게 되면 한 번 더 가요. 근데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라 돌파할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비중 80%만 들고
그냥 홀딩 하시면 돼요. 중기주는. 그래서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가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GTC라고 상당히 그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안 된다, 돌파가 안 되고 등락이 있다, 그러면 작년에 보세요. 작년 5월부터 12월 달까지 500불에 400불을 몇 개월 등락했습니다. 나쁜 게 아니라 상승 후에 횡보 조정을 한 거예요. 실적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볼 때 성장률이나 마진율 꺾일지를 봐야 되는, 어닝을 봐야 되는 미국 주식인데, 그런 보면서 물론 지금 빅뱅 계속 된다 보는데 단기적으로 저는 어닝을 보면서 횡보냐 주가 상승이냐 요거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흐름상 나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오라클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시총이 3전보다 높습니다. 절대 죽은 주식이 아니에요. 얘들은 이제 은행이나 증권 같은 금융계 있죠.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를 얘들이 다 깔아요. 뭐 클라우드든 서버 쪽에 최강자라 보시면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AI 쪽에 훨씬 더 매출이 커진다고 하면서 AI 빅뱅이 확장되는 흐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AR램 같은 것들 위주로 신고가 막 내고 확장되는 흐름이었잖아요. 그런 오락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못 보셨겠지만 그 엔비디아 다음으로 그 칩셋, AI 칩셋 좋은 게 AMD잖아요. 갖고 계시면 엔비디아랑 같이 보시면 되는데, 그 CEO도 어제는 자신감을 미치면서 AI PC가 엄청 확장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종목 다시 돌아왔어요. 하이닉스 오늘 좀 TSMC로 올랐는데 오늘 빠졌어요. 외국인 수급이라 보시면 되는데, 지금 3전도로 살짝 또 D램 같은 거, 낸드 같은 거 막 좋게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하이닉스도 낸드 해요. 애플에다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등락이 있다. 16, 17만원 등락되는 가운데는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상태고, 어제 나온 그 뉴스가 있습니다. 얘들이 계약 부채라 해서 엔비디아로 받은 부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적 나오면 보일 텐데, 이제 좀 3월 말 4월 초에도 실적 나올 텐데, 엔비디아로부터 얘들이 받고 있잖아요. 수주를 받아서 HBM 만들 때 너네들 내 돈 받고 빨리 만들어, 빨리 설비 증설해서 빨리 만들으라고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계약 부채라는데 1.3조로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2, 3조는 받았어. 이게 실적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HBM 이 라인, 독과점 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계속 잘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미국에서 하는 칩셋 관련해서 보조금도 나온다고 하죠. 삼전이 하이닉스는. 자, 삼전 먼저 말씀드릴게요. 삼전은 제가 어제 그제 계속 72,800원만 하다 오늘 살짝 올랐습니다. 살짝 변화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외국인 아침에 좀 사더라고. 30만 주. 종가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72,000원대 지지선 꺼두시면 돼요. 지지될 확률 높고, 확 날아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조금 사고 더 안 사요. 그래서 일단 반만 보고 추세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전체로는 사실 좀 파는 면이 있습니다. 그 밸류로 사고 있지만 내일 만기일이잖아요. 만기일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미국 마이크론 실적이 또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미국이 만기일 또 있잖아요. 그런 면 때문에 삼성전자는 변화는 살짝 올 것 같지만 반등 지지선을 끊었지만 외국인 매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볼 수 있고, 제가 잠깐 의견을 드리면 돌파가 되잖아요. 그럼 8만원까지 바로 가요. 8만원까지 매물이 없습니다. 8만원까지 왜 그랬냐면, 작년에 개인들이 그렇게 팔 때 그 11, 12월 달 산타랠리 할 때 외국인이 삼진을 그렇게 샀어요. 7만원, 6만원대부터 8만원 보냈거든요. 이때 개인들이 다 틀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7만원 초에서 외국인 수입이 살짝 들어오면 8만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미반도체는 잘 가지고 있어요. 그냥 잘 가지고 있고 특별한 거 없으면 오늘 2% 올랐죠. 딴 것도 왔다 갔다 해도. HPSP 외국인 수급 보면서 들고 있는 주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3전까지 중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부장들은 여전히 보고 있지만 계속 칠락팔락이에요. 아침에 좀 떴다가 미국 때문에 또 확 많이 빠지면서 등락이 되게 되고 음봉을 좀 많이 맞았을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게 제일 낫다 판단해요. 자, 이런 종목들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죠. 자, 그 다음 AI 테마 개별주를 말씀드리는데, 어제 살짝 비중을 줄인 데도 있는데 오늘 그 뉴프렉스가 바로 올라가지고 조금 기분이 사실 나빴어요. 어쨌든 근데 바이오들 사는 올라가니 괜찮고, 지금 코스닥이 상대로 강세다 보니까 못 올랐던 종목들로 살짝 선순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좀 보시면서 차례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 AI, 미국 MS랑 제휴한 오픈 AI에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랑 협업 추진한다, 이런 뉴스가 어제 오늘 좀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살짝 미쳤다 볼 수 있어요. 자, 로봇은 다행히 이런 시성을 치진 않았네요. 한 번 더 치면 이때 제가 팔라고 기다리고 있던 종목인데
하루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사실 보여야 대충 어느 정도. 많이 이제 기다려서 계속 20% 먹고 팔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 1등은 두산 로봇이에요. 저 9만 원 돌파 계속 시도하죠. 저 이렇게 하다가 지금 확 못 가는 이유가 작년 11, 12월 때는 계속 갔잖아요. 이때는 정말 시원하게 갔지만 시장 성격도 있는데 이미 빠졌다 올라다 보니까 이게 물린 사람들 매물이 계속 나와요. 그런 부분이 계속 찔끔찔끔 가면서 힘이 들더라도 방향은 보이고 이렇게 크게 도는 수급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면 상방 들어갈 거고 저희는 10만 원 전에 9만 몇천 원에서 한 일부 정도 줄일까 이렇게 보고 있는 3월에 기대했던 로봇주라 보시면 돼요.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고 종목별로 캐치된 거는 말씀드려요. 전체로 같은 내용이고요. 자, 수급 분석 개인 관심이 줄여야 되는 흐름이고, 자, 삼성 SDI 계속 추천 나오고 막 부르는데 뭐 초전도체나 좋아진 흐름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1월달 빠졌다가 거래가 많이 싫어도 40만 원 중반대 걸려요. 45만 원, 46만 원, 7만 원 걸리니까 어쨌든 강강약약 측면에서는 혹시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걸 줄이더라도 다른 것 더 좋은 반도체나 바이오 쪽으로 저는 계속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은 나왔어요. 나와서 출렁거리면서 움직일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예전에 제가 올랐을 때 팔아라 했던 코스모화학, 금양, 에코프로HN 계속 물량이 걸리잖아요. 근데 물량 걸리고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서 또 한 번 올라와서 두 번째 또 지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처음 붙었을 때보다 그 물량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기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처음 붙었을 때는 물량 확인을 하고 소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봐요. 자, 큰 흐름상 제가 중국 전기차가 자꾸 글로벌을 밀어낸다. 2차전지 말씀드렸는데 샤오미도 아시잖아요. 샤오미가 사실 만들면 좀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 예전부터 샤오미 제품은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얘들이 큰 적자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낼 거예요. 자, 가격을 한 4천만 원대로 출시합니다.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상당히 싼 거예요. 그걸 글로벌로 계속 밀어내면서 28일 날 샤오미 전기차가 전격 출고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또 전기차나 2차전지 내에서는 조금은 물량 부담되는 그런 면이라 보시면 됩니다. 2차전지 볼 때 제가 이거 다 보는데 그 뒤에다 이제 중국차까지 포함시켰어요. 전체 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 제가 거래 캐파는 적지만, 자, 거래 캐파 적은 걸 왜 안 보냐면 HLB 같은 것만 아니지만 지금 HD 현대일렉의 전력주의 대장주거든요. 방산주 LIG 넥손도 이제 대장주 좀 빠져고 이제 조정 좀 받고 있고, 전고체주도 보면 삼성 SDI 있지만 레이크모티 같은 게 좀 빠졌어요. 거래 캐파가 적고 거래 대금이 적으면 변동이 있어요. 변동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스윙하고 그 다음 대장주 찾는 면에서 이런 거래 캐파가 적은 거는 개별적으로 매매는 가능하시겠지만 제가 그래 전체로 말씀드리고 이렇게 얘기 드리는 데는 조금 빼놓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개별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적은 거래 캐파 때문에 저희는 조심하는 쪽이다. 남들 수익 많이 나면 축하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그 외 테마들입니다. 자, 밸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오늘도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외국인의 삼성전자 사는 걸 좀 기다리고 있고 아직 많이 사고 있지는 않지만 이슈가 있으니까 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코스닥도 흐름이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네. 올랐던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가 서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3월달 우리나라장 차별할 여지를 보면서 세세하게 말씀드린 부분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